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 4일째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여당 반응이 의외입니다. 오늘도 새누리당은 어제 더민주에 이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김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박지원 위원장 오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박지원 위원장 오늘 박 대통령이 모든 문제와 해결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의 변화를 특히 촉구했는데요. 이 박 위원장의 연설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눈과 귀를 닫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흰 보도 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네, 박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독선과 불통을 멈출 것을 강하게 촉구했는데요.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며 사드 갈등을 국회로 가져오자고 촉구했습니다. 정권 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외국 군대에 우리의 땅을 제공하고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회의 비준 동의를 준비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 국민 무시입니다. 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겐 첫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자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러분님들께 제안합니다. 여야가 모두 사심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합시다.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남북 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은 블랙홀이 아닙니다.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합치의 형사진을 그리는 일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녀 임기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패권 정치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세판 짜기를 역설했는데요.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며 공정정치, 공정경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각 당의 반응도 살펴볼 텐데 새누리당이 좀 이례적이었어요. 네, 새누리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다소 아쉬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도 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유나 고함은 없었는데요.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박 위원장이 사드에 대한 찬성 견해를 인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경륜과 해안이 배어났다며 대결과 갈등이 지배하는 패권 정치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당이 제1당과 제2당의 가교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 박 위원장의 현안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비상 경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박 위원장의 의미 있는 제안들이 실용과 협치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 구속된 박수환 홍보대행사 대표. 정말 로비 의혹이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네요.
네, 박수환 대표 이 본연의 홍보 대행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 정관계와 언론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금감원 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 시중은행과 수억 원에서 10억 원이 넘는 홍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박 대표의 홍보 대행사와 계약을 맺은 회사 4-5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중엔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요. 이 박수환 대표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0억 원대 홍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고위 인사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정황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업체 중에는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대주주인 곳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박수환 대표는 2013년 효성가의 형제인한 당시 조현문 전 부사장과 수억 원대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홍보 대행업의 범위를 넘어서 조 전 부사장의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등 법률 문제를 자문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조 전 부사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남상태 전 사장 재임 시절 업무 전문성이 의심되는 외부 인사가 고문으로 임명된 경위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사였던 김모 씨가 2011년부터 고문으로 임명돼 2년 동안 2억 원 넘는 돈을 받았는데 여기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름치라는 생선이 그 맛과 모양이 메로랑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기름치는 식용이 금지돼 있고 이걸 또 메로로 속여서 판 일당들이 적발됐어요. 네, 기름치의 그 맛은 메로와 비슷하지만 거기 들어있는 지방의 성분은 또 세제와 왁스 원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2012년부터 식용 유통이 금지됐는데 이 불법적으로 계속 유통이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부산의 한 냉동 창고 앞마당에서 화물차끼리 짐칸을 맞대놓고 있는데요. 차에서 차로 기름치가 든 상자를 옮겨 싣는 겁니다. 이 하얀 생선 토막이 바로 기름치인데요. 언뜻 봐서는 메로와 유관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경찰에 적발된 일당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22톤의 기름치를 메로로 속여서 음식점 등에 유통시켰는데요. 2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치는 맛은 메로와 비슷하지만 값은 5분의 1 정도에 불과해 식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이 경찰은 기름치 수입업체 대표 52살 정모 씨를 구속하고 유통업자와 음식점 주인 등 19명을 입건했습니다. 자, 김현주 기자 수고했습니다.